일막삼장 회의실. 공작과 상원의원은 회의석에 앉아있고 장교들은 실입해 있다. 베네치아 공작. 이 보고에는 어떤 거짓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특혜가 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상원의원. 사실은 보고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 편지에는 107척의 갤리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베네치아 공작. 제 편지에는 140척이라고 적혀 있군요. 두 번째 상원의원. 저는 200척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은 틀렸어도 이번처럼 목적이 명시가 된 경우라면 종종 차이가 있어도 어찌 되었든 그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은 투르크 함대가 사이프러스를 향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베네치아 공작. 네, 판단하기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틀렸다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받아본 주요 보고서가 걱정스럽긴 합니다. 선원. 안에서. 어여차오, 어여차오, 어여차오. 첫 번째 장교. 갤리선으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선원 등장. 베네치아 공작. 그래, 무슨 일인가? 선원. 투르크 함대가 로데스로 항해 중입니다. 여기 공화국에 전달하는 명령 보고서가 있습니다. 시뇨르 안젤로께서 보내신 겁니다. 베네치아 공작. 이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상원의원.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어떠한 논증이 없는 한 이것은 기만술입니다. 우리를 거짓 눈속임으로 속이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이프러스가 투르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해시켜 보아야 합니다. 투르크가 로데스보다 사이프러스에 더 관심을 두어 왔다는 점을요. 그러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능력이 부족합니다. 로데스가 무장하기에는 턱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고서대로라면 투르크는 너무나 어설픕니다. 처음부터 가장 최근까지 관심을 가졌던 것을 놔두고서 쉽고 이익이 되는 시도를 무시한 채 위험하고 이익도 없는 전쟁을 벌이려고 일어섰다니 말이 안 됩니다. 베네치아 공작. 맞습니다. 확신하건대 투르크는 로데스로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장교. 소식이 더 있습니다. 전령 등장. 전령. 오스만 해군들은 경건하고 관대한 모습으로 로데스 섬을 향해 정확한 항로를 잡아 항해하고 있습니다. 후속 함대와 함께하라는 명령을 내렸답니다. 첫 번째 상원의원. 그렇게 생각했군. 얼마나 많은가 자네가 생각하기에. 전령. 30척의 배가 이제 뱃머리를 돌려 후퇴하는 중입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사이프러스로 향하는 목적을. 시뇨르 몬타노는 의원님의 충직하고 가장 용감한 종으로서 의원님께서 그에게 권고하신 자유의 의무로 말씀드리니 그의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네치아 공작.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사이프러스로 향하는 겁니다. 마르쿠스 루키코스, 그가 도시에 없습니까? 첫 번째 상원의원. 그는 지금 플로렌스에 있습니다. 베네치아 공작. 그에게 편지를 씁시다. 우편에서 우편으로 가는 급행 발송으로요. 첫 번째 상원의원. 여기 브라반시와 용감한 무어인이 오는군. 브라반시오 오셀로 이아고 로데리고 그리고 장교들 등장. 베네치아 공작. 용감한 오셀로, 우리는 당장 자네를 고용해야겠네. 적장 오스만에 대항하기 위해서. 브라반시오에게. 오랜만입니다. 환영합니다. 상냥한 시뇨르. 오늘 밤 우린 귀하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브라반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각하의 환대를 받으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자리는 물론이고 비즈니스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를 제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만한 어떠한 일상의 걱정도 저를 붙잡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특별한 슬픔이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슬픔을 집어삼켜도
여전히 만족할 줄 모릅니다. 베네치아 공작. 왜 그러시오? 무슨 문제입니까? 브라반시오. 나의 딸, 오 내 딸아, 베네치아 공작. 상원 의원과 함께. 죽었소? 브라반시오. 맞아요. 저에게는 그녀는 학대받아 내게서 강탈되었고 타락되었소. 협작꾼이 산 주술과 약으로 자연이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것은 결핍되지 않고 눈이 멀지 않고 감각이 마비되지 않았다면 마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베네치아 공작. 누구든지 간에 이 추악한 행위를 한 자가 있어 귀하의 딸을 속인 자라면 그녀를 대신해 피해 법전을 귀하 스스로가 쓰디 쓴 문구로 읽게 될 거요. 귀하의 감각이 만족할 때까지. 그래요. 비록 우리의 적장자라 할지라도 귀하의 처분에 맡기겠소. 브라반시오. 겸손히 귀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자가 그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어인입니다. 공장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공화정 업무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베네치아 공작. 상원 의원과 함께. 우린 매우 유감입니다. 베네치아 공작. 오셀로에게. 자네 입장에서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나? 브라반시오. 아무것도 없겠죠. 다만 보시는 대로입니다. 오셀로. 가장 강력하고 엄중하며 존경스러운 시뇨르이시여, 저의 매우 고귀하고 검증된 훌륭한 마스터들이시여, 제가 이 노인의 딸을 데려갔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제 잘못의 핵심이자 그 정점입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제 말에 무례함이 있다면 그건 평화의 부드러운 말로 은혜를 받아 살아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 7살에 제 팔뚝이 힘을 갖게 된 이래로 말입니다. 지금껏 9달을 보내면서 팔뚝은 전장의 야영지에서 가장 진심 어린 행위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세상에 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난투와 전투의 공적에 해당하는 것을 빼고는 말이죠. 그래서 제 출신을 은혜롭게 여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 말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쨌든 여러분의 관대한 인내로 인해 저는 전체를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합니다. 사랑에 대한 제 전체 과정에 대해서요. 어떤 약물인지, 어떤 마법인지, 어떤 주술이며 그리고 어떤 강력한 마술인지를요. 게다가 그러한 과정에 대해 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따님을 얻었던 과정을 말입니다. 브라반시오. 결코 대바라지지 않은 처녀요. 고요하면서도 조용한 정신을 가졌고 그녀의 행동은 그녀 자신을 부끄럽게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녀는 본성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세월 나라 평판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보기만 해도 소름 끼쳤던 것과 사랑에 빠지다니, 그건 모진 상처를 입고 가장 불완전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요, 완전함의 실수가 있음을 고백해야 하오, 모든 본성의 법칙에 위배되고 그리고 충동되었음에 틀림없는 교활한 지옥에서나 찾을 수 있는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라면, 그런 까닭에 나는 다시 주장하오. 그것은 혈액에다 어떤 강력한 혼합물을 탄 것이라고, 아니면 이러한 효과를 내도록 마술이 걸린 한 잔의 술로 그가 그녀를 변화시켰다오. 베네치아 공작. 이를 보증한다고 해서 증명이 되진 않지. 더 넓고 명백한 실험 없이는 이 얇은 습관과 낮은 가능성보다 뭔가 근대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를 재판하는데 더 우세할 테니까요. 첫 번째 상원 의원. 그러나 오셀로 말해보게. 자네는 간접적이면서도 강제적인 과정으로 이 젊은 처녀의 감정을 제압하고 중독시킨 겐가?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한 공정한 질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마치 영혼으로 영혼에게 대하는 것처럼 말이야. 오셀로. 간청드립니다. 숙녀를 부르러 사지타리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서 저에 대해 말하도록 해주십시오. 만일 공자께서 그녀의 보고에서 저의 허물을 발견하신다면 제가 공자께 가진 신뢰, 직무를 거두어 주실 뿐만 아니라 공작의 판결대로 죽음을 선도해 주십시오. 베네치아 공작. 데스데모나를 이리 데려오라. 오셀로. 고대인들이여, 그들을 안내하시오. 당신들이 그 장소를 가장 잘 알 터이니 이아고와 수행원들 퇴장. 그녀가 올 때까지 하늘의 맹세코 제 피의 악덕을 고백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엄중한 귀에 당당히 저는 전합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 안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요. 이제 그녀는 저의 것입니다. 베네치아 공작. 말해보게, 오셀로. 오셀로. 그녀의 아버지는 저를 좋아했습니다. 종종 저를 초대했었지요.
제 삶의 이야기를 계속 물었습니다. 연대기별로, 전투, 공성전, 행운을요. 제가 겪었던 것들입니다. 심지어 제 소년 시절부터 저는 쭉 읊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하도록 지시한 바로 그 시점까지. 그곳에서 저는 가장 재앙스러운 사건들에 관해 말했습니다. 홍수와 야전에서 겪었던 놀랄만한 사건들에 관하여,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긴박하고 치명적인 상처에 대해서, 거만한 적에게 잡혀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에서 구출된 것에 관해서도요. 그리고 저의 여행기에서의 행동에 관해서, 거대한 동굴과 황량한 사막이 있는 곳, 거친 채석장, 하늘에 닿을 듯한 바위와 언덕들. 그것은 제가 이야기할 여정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잡아먹는 식인종에 대해, 인간 식인종과 사람들, 머리가 그들의 어깨 아래서 자라는 괴물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데스데모나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안일이 그녀를 거기서 끌어냈죠. 그녀가 빨리 처리할 수 있을 때마다 그녀는 다시 돌아와서 탐욕스런 귀로 저의 이야기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일단 얌전한 시간을 잡고 나서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로부터 진심 어린 기도를 끌어내려고 저의 모든 순례 여행으로 이야기를 확장시켰습니다. 그에 대해 부분적으로 그녀는 무언가를 귀담아 들었고 의도는 없었습니다. 제가 동의했지만 종종 그녀는 자신의 심정을 끌어내어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괴로운 일에 대해 말할 때마다요, 제 어린 시절에 겪었던 사건이었죠. 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저의 아픔에 대해 새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신앙 차원에서 그것은 낯설고 너무 말이 안 된다고, 그것은 가엾고 그것은 놀라우리만치 애처롭다고, 그녀는 그것을 듣지 않았다면 좋을 텐데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바랬습니다. 하늘이 자신을 그러한 남자로 만들었다면 하고요. 그녀는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명령하기를, 만일 제게 그녀를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에게 제 이야기를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녀에 대한 구애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힌트를 토대로 그녀는 제가 겪었던 위험으로 인하여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 위험을 연민하였기에 저도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것만이 제가 사용했던 마법입니다. 여기 숙녀분이 오십니다. 그녀로 증언토록 해주십시오. 데스데모나, 이아고 그리고 시종들 등장. 베네치아 공작. 내 생각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 딸이라도 넘어가겠군. 선량한 브라반시오, 이 못쓰게 된 물건을 최대한 잘 해결해보게. 부러진 무기라도 차라리 맨손보다는 낫지 않겠나? 브라반시오. 바라건대 그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일 그녀가 절반은 유혹에 책임이 있다고 고백한다면 내 머리 위에 파멸이 떨어질 겁니다. 내 악랄한 비난이 그 사람에게 빛을 발한다면 이리 오너라, 온화한 여주인. 얘야, 너는 이 모든 고귀한 사람들 속에서 느끼겠니? 내가 어디에 최대한 복종을 해야 하는지.